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신풍제약입니다. 종목 코드 번호 029170에 해당하는 종목이고 신풍제약 영상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 꽤 돼가지고 좀 약간 그 선을 어디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가 조금 고민이긴 한데, 일단 뭐 신풍제약을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신풍제약의 뭐 기전이라든지, 그리고 신풍제약이 뭐 경증, 중증, 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고, 뭐 예방, 그리고 뭐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까지 뭐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까지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은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리고 해외 임상까지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고 있으실 거라는 전제하에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뭐 욕부터 하시기보다는 다른 저희 채널 안에 영상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아주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뭐 신풍제약 얘기에 앞서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지금 최근의 시장 분위기를 읽는 게 사실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개별 모멘텀을 가지고 엄청나게 막 급등하는 종목, 약간 좀 개별주라고 하죠, 이런 종목들도 있는가 반면에 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은 제한적인데 어떠한 섹터가 강세를 보이면 자금이 이쪽으로 다 쏠리기 때문에 그 외의 섹터들은 조금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좀 참고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시장을 보실 때 그렇게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백신과 치료제와 진단키트가 약간 좀 시소 게임을 계속 벌이고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올라가면 치료제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떨어지고, 진단키트와 치료제주들이 올라가면은 백신주들이 좀 떨어지는, 약간 요런 시소 게임을 거의 뭐 한 달 넘게, 거의 뭐 한 달 반 정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한번 다른 종목들과 비교를 해보시면, 백신주들이 올라갈 때 치료제 종목들에서 떨어지고, 치료제 종목들이 올라가면 백신주들이 떨어지는 큰 그림을 하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치료제 안에서의 순환매도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근당이 해외 임상, 뭐 호주 임상 3상 이슈가 나오면서 종근당 관련주가 막 올라가니까 오늘 뭐 좀 강세를 보였던 부강약품이라든지 신풍제약이라든지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서 좀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까지 크게는 섹터별로 나누셔야 되고, 그리고 섹터 안에서의 또 종목별로 시소 게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까지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해야 내 종목이 왜 빠지고 내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판단하시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뭐 종근당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면은, 종근당은 원래 이제 나파모스타트 관련해가지고 러시아에서 임상, 환자 모집이 용이하게끔 러시아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임상 이슈가 나왔는데,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또 좀 그렇긴 한데, 제가 댓글을 보니까 이런 걸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뭐 이거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피라맥스는 약간 좀 글로벌적인 약이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치료제들은 약간은 이제 좀 국내용이 아닌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부강약품은 완전히 진짜 국내고, 그리고 종근당도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임상을 하다가 환자 모집이 안 돼가지고 해외로 눈을 돌린 사례고, 일양약품은 그게 안 나와가지고 애초에 그냥 해외로 러시아부터 알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빌 게이츠 재단이랑 같이 뭐 공개를 해야 되는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글로벌적으로 먹힐 약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어떠한 길리어드가 어떠한 약으로 시총이 얼마까지 갔다, 근데 코로나가 더 심한데 피라맥스가 긴급 승인을 받아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임상을 받아서 시총이 몇십 조까지 갈 거다라는 거는 섣불리 예측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지지만, 신풍제약이 긴급 승인을 받고 치료제로서의 이제 사람들 입방아에 계속 오르고 내린다면,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되면 충분히 뭐 시총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까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뭐 제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라고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감안하되 너무 거기에 크게 의미 부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면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리고 당장 보여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슈, 그러니까 긴급 승인이라는 이슈가 나오고 난 다음에 봐도 절대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넥신을 제가 왜 처음에 끌고 왔냐면, 코로나 백신 임상 지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시소 게임 있지 않습니까? 백신이 올라가면 치료제가 떨어지고 치료제가 올라가면 백신이 떨어지는, 그럼 백신 임상 지연이기 때문에 제넥신이 어떻게 보면 내일 개파락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진단키트와 코로나 관련주들, 치료제 관련주들은 갭상승하면서 시작할 가능성까지 열어두시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제넥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제넥신은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인 건 맞습니다. 제넥신 좋은 회사인 건 맞고, 근데 뭐 제넥신은 어차피 우리 이사님께서, 차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영상을 찍어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도 영상을 찍어 드렸고 금요일도 영상을 찍어 드렸을 때 골자는 그거였죠. 앞에서 갖고 온 상승에 대해서 여기다 대입시키기는 좀 무리가 있다. 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다른 유튜버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나 봐요. 네, 뭐 저야 뭐 그 의사 선생님 유튜브 말고는 다른 유튜브 잘 안 보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2달간의 흐름을 먼저 보자. 이 흐름을 여기서 매집이라고 봤을 땐 지금 요렇게 끌고 오면 요렇게 매도를 쳐도 하등 이상한 구간은 아니다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여기 구간을 끌고 와서 16만원 구간에서 지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여기 지지가 깨졌죠. 그런 다음에 제가 금요일부터 분석했던 구간이 바로 그럼 우리 여기 고려하지 말자. 고려하기엔 너무 복잡해진다. 그리고 물량 해석도 안 된다 여기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최고점 찍고 하락한 뒤에 흐름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게 15만 1,000원, 15만원 구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행히도 오늘 뭐 특별한 이슈가 없었죠. 특별한 이슈가 없었고, 그리고 뭐 특별하게 또 주가를 올릴 만한 이슈 또한 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금요일날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반등을 먼저 보여주고 여기서 좀 버티다가 좀 이렇게 좀 마무리 해주면 더 좋았을 텐데, 막판에 종근당이 좀 셌었고, 그러면서 신풍제약에서는 조금 밀리면서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미 일이 벌어진 상황 안에서 이 구간에서 움직이는 거는 이해할 수 있다 정도고,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 거는 상당히 자연스럽다, 이렇게까지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디테일하게 이 차트 분석을 하게 될 때는 아무래도 여길 깨거나 15만원을 깨서 다시 이 2달간의 좀 단기 박스권 구간에 왔을 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것 같고, 혹은 20만원 위로 뚫고 올라갔을 때에 대해서 만약에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는 거죠. 20만원 위로 뚫고 올라갔을 때랑 이 15만원을 깨고 다시 한번 단기 박스권 구간으로 내려왔을 때에 차트 분석을 좀 더 심도 있게 할 것 같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딱히 어제나 금요일날 말씀드린 부분이랑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뭔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간략하게만 2달 동안 물량을 갖고 왔다, 예를 들어서 매집을 했다 하면은 지금 충분히 얘네들이 팔아도,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팔아도 하등 이상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등 구간을 여기로 1차적으로 보는 게 맞다 라고 제가 금요일하고 일요일날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이 수급적인 부분, 오늘 거래량이 금요일날 700만 주, 그리고 오늘 약 400만 주 정도 거래량을 발생시켰습니다. 발생시켰고, 거래 대금으로 보면은 1조 2천억 원 터뜨렸고, 이제 하락 거래량이었겠죠. 그리고 오늘 7천억 정도 터뜨렸는데, 거래량 수량 대비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수량 대비해서 이렇게 터진 게 외국인 9만 주 매도, 오늘 400만 주 터졌는데 9만 주 매도가 의미가 있을까요?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오늘 2만 5천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거래량 400만 주 대비 의미가 있을까요? 크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오늘 수급 분석은 간략히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상위 거래원을 봤을 때 보통 이게 좀 재밌는 게, 다른 일반적인 종목들을 보시면요, 이 키움증권이 개인 창구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키움증권이 개인 창구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오늘 이제 개인이 매수가 찍혀있는데 키움에서 매도가 나갔어요. 그죠? 그리고 신한금융투자가 보통 외국인 창구로 인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3일 연장 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은 3일 연장 매도가 나왔죠. 물론 이 하위 거래원도 있겠지만 일단 상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으로만 제한을 할 때, 그리고 삼성 창구에서 물량이 크게 3일간 연장 들어왔는데 기간이랑 뭔가 맞아 떨어지는 흐름이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약간 보험이나 투신, 연기금 중에 한 놈들이구나 라고, 이 삼성 창구를 쓰겠구나 라고 어느 정도 좀 예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신한금융투자도 외국인인데 보통은 외국인인데 외국인 매도가 찍혔기 때문에 이게 진짜 외국인인지 얘네들이 진짜 외국인인지를 봤을 때 저는 여기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싶거든요. 외국인은 좀 매수에 들어왔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외국인하고 기관으로 추측되는 창구에서 매수가 들어왔고, 개인으로 추측되는 보통 개인이라고 인식이 되는 키움증권에서 매도가 나갔기 때문에 오늘 당장 상위 거래원 5개에 찍히는 수급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요, 오늘 매수가 들어왔다고 하는 거면 이 초반 구간이나 혹은 이 반등 구간 뒷구간에서 저가 매수를 들어오거나 아니면 주가를 아침에 땡겨준 구간에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확률이 큽니다. 보통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장 중에 이렇게 어중간한 시간 있지 않습니까? 보통 막 11시에서 2시 사이, 이때는요 거래를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이라든지 장 후반에 매매가 좀 집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이거로 봤을 때는 요 물량이랑 요 물량은 아무래도 장 초반 아니면 장 후반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고요. 장 중에 어중간한 시간, 보통 11시부터 2시까지 저는 어중간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 어중간한 시간에 좀 나간 물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급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치만 마찬가지로 오늘 터진 거래량 대비해서 찍혀있는 거래원에서 찍혀있는 거는 뭔가 이렇게 엄청나게 점수를 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요, 그래도 약간 좀 동태를 살피는 데는 충분히 참고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차트 분석은 제 관점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이 구간을 일단 어떻게 지키는지를 좀 봐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가 뭐 피라맥스에 대해서 의심한다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다만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 알고 있는 이슈를 가지고 여기다가 해서 의미 부여를 하기에는 너무 약간 좀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나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피라맥스 좋은 거 다 알고 남아공 임상, 필리핀 임상 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발표가 없을 뿐이죠. 발표가 없을 뿐이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 치료 임상을 하고 있는 치료제 중에서 환자 모집이 된 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을 보셨겠지만 이 부강약품이 엄청나게 상승을 보여줬고 거래대금도 거의 뭐 신풍지하게 준하게 터트리면서 상승을 올려줬는데 마땅히 나온 이슈는 없습니다. 사실 나온 이슈는 없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대감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임상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 정도로 좀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풍제약도 이제 저도 이제 다른 카페나 블로그 보니까 이제 주담이랑 실제 통화하신 분의 내용이 있는데, 참고 뭔가 이렇게 사실 그 주담이랑 통화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주담이랑 통화한다고 해서 주담이 말해주는 경우가 극히 드물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물론 저는 리스펙합니다. 자기 주주 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약간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 저는 되게 리스펙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주담과의 대화 내용을 보는데 궁금하신 게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주주분들께서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궁금하신 게 상당히 많을 텐데, 정말 진짜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개념 있으신 분들은 주담과 통화를 해도 상당히 젠틀하게 여쭤보십니다. 오늘 남겨주신 분도 상당히 질문이나 답변도 약간 선 안 넘고, 더 궁금함에도 이 사람이 말하기가 좀 곤란하구나 라고 좀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좀 제안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뉴스를 봤다시피 저번주 영상인가요? 뉴스 보니까 너 괜히 코로나 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코로나 엮여가지고 나 물리게 만드냐, 이런 거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래도 우리 신풍제약 주주님들께서는 공부도 많이 하시고, 사실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는 분도 많고, 제 주변에서 저한테 신풍제약 정보를 정리해서 주시는 분도 실제로 계십니다. 제가 장중에 이제 이 종목들을 보고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좀 여유가 될 때는 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저한테도 저희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한테 정리되신 저한테 전달 좀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 역시 그런 부분 참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풍제약이 안 좋다, 피라맥스가 효과가 없다, 이런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기본 전제는 똑같아요. 피라맥스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다만 뭔가 리스키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저희 채널의 취지고, 예,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뭐 당장 그럼 내일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엄청난 이슈가 뜨지 않는 이상은 요 약간 이 구간의 하단 구간에서 머물 확률이 좀 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를 한 번에 이 음봉을 먹어줄 양봉을 만들어주기에는 좀 모멘텀이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내일 뭐 가봐야 알겠지만, 뭐 이렇게 진짜 한 번에 먹어주면 진짜 나이스하지만, 내일만 보면은 약간 15만원에서 20만원을 봤을 때 17만원 밑구간에서만 주가가 좀 마무리가 돼줘도 저는 좀 괜찮다고, 추세가 살아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도 물론 추세는 뭐 이렇게 살아있겠죠. 살아있지만 하루하루를 봤을 때 요 구간 안에서 좀 마무리가 되는 게 가장 낫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중간한 이슈로 어중간하게 주가 띄우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예. 뭐 이렇게 세 보이지도 않는데 주가가 뜬다? 그건 의심해 볼 만합니다, 사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그냥 자연스러운 이 구간 안에서, 보고 있는 구간 안에서, 혹은 자연스러운 추세 안에서의 상승과 조정을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한 17만 5천원 구간 밑에서 마무리를 해주는 게 가장 나이스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도 뭔가 이슈가 있으면 또 영상을 찍어 드리겠지만, 만약에 15만원에서 17만원 사이에서 움직여지면 하루 정도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예.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좋겠고, 그리고 뭐 신풍자 공부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저도 못지않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진짜 좋아요 구독 눌러서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특별한 방향성보다는 예상 가능한 구간에서 움직여주는 게 좀 더 낫다, 요렇게만 좀 말씀을 정리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 내일 한번 여유 되시는 분들은요, 이 창구들 한번 창구들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움, 삼성, 신한 이렇게 보시면 내일은 좀 어떻게 수급이 흘러가는지 보시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풍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홍보 한 번만 할게요. 허브경제TV 다음에서 검색하시면 저희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카카오톡 친구 추가 안 해주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는 거 공짜거든요. 그래서 아이디로 추가하신 다음에요, HBTV 천사로 추가해 주시는 게 저희 계정이고, 그 외의 계정은 저희 계정이 아닙니다. 다 사칭 계정이기 때문에 괜히 피해보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말씀 주시면은 도움 드릴 수 없고, 뭐 고민, 뭐 1대1 종목 상담 외에는 저희 뭐 고민이라든지 뭐 칭찬, 비판 이런 거 다 받아드립니다. 그래서 친구 추가 꼭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연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업체지만 여타 다른 업체들과는 다르게 정말 신뢰를 최우선 모토로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터무니없는 회원 가격으로 터무니없게 피해보시는 상황 없게 저희가 밀착 관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뭐 스타벅스 쿠폰이라든지 치킨, 와인 이벤트 준비했으니까, 내년부터 또 가격이 인상되니까 미리미리 2021년 준비하실 분들은요, 저희와 함께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매매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 재밌게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그럼 또 한 번 더 추세 보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또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